바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토시미스 외무대신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일본이 언급했던 수준의 무역관리 체제를 이미 한국이 갖췄음에도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는 일본에 강하게 항의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에 사과를 하는 대신 선을 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하던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통화 내용을 특보로 보도하며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고, 더 황당한 점은 이 기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자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들을 당시 강제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라 표현하며 강제징용은 사실이 아니고 한국 측의 주장일 뿐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며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를 검토했다 말했고,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기업들의 금융제재를 강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 먼저 피폐해질 것이다 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압박은 한국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하라 명령한 바 있는데, 이 일본 기업은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채 법원이 보낸 압류명령 서류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결국 반송됐습니다. 아베 정부만 믿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선포합니다.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이 일본 제철의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시송달은 문제의 기업에게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보냈는데 이를 읽지 않아 법원에 반송된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알린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의 기업에게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인 송달 방식인데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송달 기한이 오는 8월 3일이고 이때가 지나면 일본 측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방식은 간단합니다. 법원이 앞서 압류한 일본 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로써 이제 일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난 1997년 12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 6명은 무려 23년이 지나서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일본 정부가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전했고, 산케이 신문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옵션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이 일본의 보복 옵션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은 카메라 장비, 기계, 자동차 등을 한국에 수출해 해마다 20조 원이 훨씬 넘는 무역 흑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실제로 원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원유를 사는 자에게 기꺼이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존 디프테리오스 CNN 에디터의 발언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1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채굴 회사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투자해 송유관을 설치하고 한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유조선을 수십 대 준비한 뒤 지질조사, 물리탐사, 지추탐사를 통해 석유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내고 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지은 원유 정제 공장에서 정제 과정을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LPG가 탄생하게 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 가치 2180조 원으로 삼성,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죠. 영국 최대의 기업 BP,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회사 로열 더치 쉘,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석유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사우디 아람코가 생산할 때보다 최대 4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밑으로까지 추락하며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국가 전체가 기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가 원유 가격 하나로 천당과 지옥에 왔다 갔다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우디가 결심한 통큰 투자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120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중에서 56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현재 손실액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버, 위워크 등 글로벌 공유 플랫폼에 자금을 쏟아부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최근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비전 펀드가 투자한 88개의 회사들 가운데 무려 15개의 글로벌 회사들이 도산했고, 나머지 50곳의 기업 가치도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감당 못할 위기를 겪자 결국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은 자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알리바바 주식 14조 원 규모를 매각해 현금화해버렸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마사요시 손 회장의 발언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도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 예수도 처음엔 오해를 받았고 비난도 받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손 회장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소프트뱅크의 실적이 나아지면 자신에 대한 평판도 함께 좋아질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해외의 네티즌들은 예수는 16조 원의 적자를 내지 않았다 라며 자신을 예수와 비교한 마사요시 손 회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마사요시 손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금융 미디어 CNBC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가 2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후에 비전펀드 2호가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라며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소프트뱅크 스스로 출자한 380억 달러가 사실상 거의 전부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차 주식을 샀다가 먹튀에 실패하자 한국을 떠나버린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펀드가 지난 2월에 소프트뱅크 주식 3조 1000억 원 규모를 사들였는데, 이것도 최근 손정희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엘리언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소프트뱅크 주주들이 소프트뱅크 이사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 손정희 회장의 대형 투자를 감시하기 시작해 더 이상 자신의 마음대로 투자를 결정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사우디가 600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네옴 프로젝트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만 삼성 엔지니어링 홀로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를 사우디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사우디의 600조 원 미래도시 네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현재 일본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위 LNG,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노스필드 익스펜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인 노스필드에서 12년 만에 자체 개발 금지령을 철회하고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43%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세계 1위인데 이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카타르는 총 19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현재 7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116척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카타르는 1차적으로 16척의 LNG 운반선을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의 국영조선사 중국 선박공업 후동중화조선에 제작해달라 계약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승부보고 있는 중국 조선회사는 프랑스선사 CMA CGM으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해
연주에 지난해까지 만들어주기로 했지만 건조 기술이 부족한 탓에 내년까지로 지연되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초기부터 중국 국영조선사는 자신들의 기술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국조선 회사들과 접촉해 도움을 요청했다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조선사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스터노가 호주에서 고장으로 멈추자 결국 자신들의 기술 결함을 인정한 뒤 폐선 결정을 내렸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카타르가 중국 조선 회사들을 후보에서 배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1차전에서 중국이 16척 모두 챙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실망할 필요가 없었죠.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다음 달 투입한 LNG선 100척을 한국을 통해 모두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쉐리바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가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에 앞으로 100척의 운반선이 더 필요하다. 이들을 한국 조선 회사들을 통해 구매할 생각이다. 라 밝혔습니다. 카타르가 구매할 LNG 선박 116척 중에서 16척은 중국에, 일본은 빵, 나머지 100척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글로벌 조선업계 전문 미디어 헬레닉 쉬핑 뉴스는 LNG선의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가 중국에 16척의 LNG선을 맡긴 것도 놀라운 일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놀라운 일이다. 나머지 60에서 80척의 선박 대부분을 한국에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LNG 운반선 한 척당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2,333억 원에 체결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수주한 LNG선 총 규모는 23조 3,300억 원으로 올해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 90척 가까이 앞섰던 중국을 한 방에 따라잡고 한국이 세계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한국에 일본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대박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총 182만 8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가 현재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죠. 카타르 전체 수출의 2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배 규모이고 심지어 유럽 모든 국가들의 비중을 합친 것보다 한국 하나의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카타르에게는 한국이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가장 중요한 제1의 외교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일본이나 베트남처럼 급할 때만 도움을 받고 쉽게 배신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번에 카타르가 한국에 선사한 초대박은 LNG선 100척이 전부가 아니죠. 2022년 피파 월드컵이 바로 카타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카타르는 국가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바꾸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국의 KT가 카타르 루사일시티 프로젝트에서 스마트시티 운영 솔루션을 맡았고 현대건설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루사일 고속도로 프로젝트와